자, 안녕하세요. 비타아빠입니다. 오늘 12월 19일 라이브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 있는 날이죠. 이제 이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주식의 선물과 옵션 등 4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이 12월 둘째 목요일에 발생이 되고요. 주가가 막판에 요동칠 때가 많아서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는 뜻으로 내마녀의 날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4가지의 파생상품이 만기가 되는 날이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리플을 일단 지금 롱을 좀 진입을 해놨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늘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 이 아래 꼬리를 남기고 필침을 남기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 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롱 포지션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BTC 포지션을 좀 잡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비트 같은 경우에도 리플과 완전히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리플이 비트와 이제 커플링 현상이 되어 있다.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오늘 지금 이제 비트 포지션을 좀 잡아볼 겁니다. 포지션을 잡을 거라서 제가 라이브를 좀 켰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라인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진입을 해놓고 이제 오늘 한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리 발표가 있음에도 이제 반등이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발표 전까지 또 반등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롱 포지션을 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시드를 좀 그래도 확보를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미장 11시 반에 이제 오픈하고 이제 장이 마감될 때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스닥이 하나의 섹터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변동성을 어떻게 한번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또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리플도 함께 가지고 가면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상황을 봐야겠지만 어제 이제 금리가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오늘도 이제 오전 12시에 일본 금리가 발표가 되면서도 이제 이런 영향들 일본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게 되는지 혹은 이제 일본의 금리가 동결로 나왔지만 인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자금 이동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또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시사를 했고 코스피가 2430선을 지금 후퇴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연준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파월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중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바닥을 기고 있었죠. 국내 증시가. 근데 또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결정이 됐고 매파적 금리 인하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발표 이후에 오전과 어제 새벽부터 계속 나오다가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내마녀의 날 파생상품들 옵션 만기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잠시 나왔던 반등에서 내려가는 즉 지금 봤을 때 비트 기준으로 이런 트렌드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승분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승분 자체가 그냥 내림롱 내려가는 추세에서의 나오는 기술적 반등인지 혹은 이대로 쭉쭉 다시 올리면서 정보 트라이를 하면서 다른 반대 추세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시드는 적절한 선에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동성에 있어서 너무 레버리지를 높게 설정하거나 너무 많은 시드를 투입하지는 않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었던 타점에서는 판단이 맞았던 것 같고요. 숏과 이제 롱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지켜보다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아래 꼬리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1시간봉 기준으로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면 보통 형성이 되면서 올라갔다라는 건 터치를 했다가 하방으로 향하는 지지 저항을 받고 올라왔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었을 때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트라이를 새로 할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지션을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지금도 보시면 아래 꼬리를 만들었을 때 올려주고 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금리 인하 발표와 오늘 내마녀의 날 이 부분 그리고 일본이 금리 동결을 했지만
조금씩만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힌트들 때문에 숏의 방향을 보고 저배율로 좀 길게 가지고 가는 스윙이었었으면 숏의 관점이 더 시중됐었거든요, 제 판단 자체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시드를 좀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 시드를 확보해서 더 좋은 자리에서 숏을 진입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롱 포지션을 진입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포지션 진입해서 지금 수익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수익이다 보니 포지션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목표는 오늘 전체 시드 20만 불 이상을 좀 넘겨놓고 레버리지 조정을 해가지고 이 주말 동안에 푸근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는 가고 싶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라이브를 일찍 켰거든요. 포지션 잡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 도미넌스가 여기 상승 추세 하단 부분에 터치하고 살짝 이탈된 다음에 좀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비트가 추가적인 상승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지금 어떤 장이다, 비트에서 도미가 빠지면서 알트가 올라오는 알트장이 올지, 뭐 시장의 시즌이 마무리가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더 도미넌스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 이 부분이죠. 올해 상승분이 나왔었던 곳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아직 이탈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비트 얘기를 드렸었는데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이탈이 되면서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는구나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다시 상승분을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완벽하게 이탈이 되지 않았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을 쉽사리 향후 뭐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조금 리스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인 지표도 좀 봐볼게요. 이 익스체인지 웨어 레이쇼라고 하는 거래선의 고래 비율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좀 줄어들고 있죠. 비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선의 고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가격 상승과 거래소 비율은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고래들이 거래소에다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의 가능성이 높고 하락이 나올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거래소 내 고래들의 비율이 적은 건 아직 더 추가적인 상승분을 고래들은 바라보고 있다. 고래들이 시사하고 있는 점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고래들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여전히 비트가 도미넌스를 조금 더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일 때 비트 포지션 롱을 좀 가지고 가면서 비트가 단기적인 상승분이 연출이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취하면서 다시 숏이 연출이 되는 좋은 지점을 잡아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유롭게 숏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 간다.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도 비트 수익을 내면서 같이 보너스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졌고, 차트 움직임이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느낌으로 리플을 함께 진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셨을 때 100만 불 챌린지 9만 불 스타트 지금 19만 7천 불 정도 되어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드를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승부처로 보고 있는, 이제 숏이 시즌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인 조정이 크게 들어올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숏에 대한 승부를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이 거래손의 고래 비율 같은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뭐 아무튼 오늘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 상품 만기 옵션이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됐을 때 그래도 그 어느 선 안에서 움직여줄 것 같다라는 좀 예측 범위를 여러분도 매매를 하실 때 좀 잡아놓는 게 좋거든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급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좀 우리에게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비트코인 전략 비축 뜨거운 감자 트럼프 결단이 핵심이다. 파월 의장이랑 지금 좀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통적인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시장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파월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때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법적으로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가 일단 없다. 법 개정 역시 모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이거는 이제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서 경제에 부응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하는 것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이끌어내서 그 안에서 활발한 투자 활동이 발생이 되고, 뭐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어떤 거든 다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그 카드로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기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취임을 1월에 하게 되는데, 취임을 하게 되면서 쓰는 첫 번째 조커 카드를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파월이 사실상 반대를 한 거고요. 타이밍이 한 달 후 취임하는 트럼프가 싫어할 만한 발언을 했다. 여기서 지금 제롬 파월이 보이고 있는 스탠스가 약간 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를 좀 반대하는 사대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통 금융에 대한 이제 암호화폐를 좀 반대하는 입장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상한가가 하한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위험, 즉 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도박장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이제 그 위험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전통금융에 있는 오래 몸을 담았던 인물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측근들은 파월 의장 대신 차기 연준 의장을 세우고 이른바 그림자 의장으로 하여금 통화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파월을 무력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 법 제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간단히 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반발, 우리나라랑 똑같죠. 야당 측의 반발을 막아야 된다. 근데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파워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은,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을 피격사건 때 이제 예측하고 그때부터 이제 비트 분할 매수 해가지고 좀 수익을 만들어냈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이나 정세 관련해서 장기 스윙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가능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예전에 비트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급격한 혹은 극단적인 이런 하락은 나오기가 어려워졌어요. 즉 손익비 관점으로 봤을 때 숏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보다 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장기적으로도 만약에 손익비가 더 좋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추세를 보는 방향에서 오름숏,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숏들, 이런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짧게 가지고 가면서 시드를 증식시키고 계속 비트코인 개수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전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플랜을 세울 때 앞으로 내가 25년도에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가격 방어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모두가 예상했었던 급격한 조정은 있지 않았고 조정이 나옴에도 바로 말아 올리는 이 정도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이 우리가 예전 21년도, 23년도에 경험했었던 그런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기조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그 시절에 변동성이 크면서 하락분이 연출이 많이 됐던 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댈 곳이 생겼죠.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당선 전에도 이미 월가, 이 전통금융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월가를 등에 업었다. 더 많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왜? 물러나게 됐을 때 월가 헤지펀드들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정을 주지 않게 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방향.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본인이 말했던 거를 완전히 뒤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세부적인 정책들의 방향성이 어느샌가 바뀌어 있을 수는 있지만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겠다, 뭔가 역사적인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던 그 전체적인 큰 방향성 자체는 변동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이 나올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그림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내마녀의 날이고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까지 가격 방어를 해줄지가 또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그냥 뜬구름 잡고 또 먼 이야기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다시 쫙 함축을 시켜서 숲을 보다가 나무로 온다고 해도 지금 이런 포인트들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바로 말아올리는 이런 힘들조차도 결국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보인 적 없었던 모습들을 비트와 다른 알트코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상승분이 연출이 됐었던 적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격 방어를 잘 해주면서 또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들의 숫자, 그리고 그건 시총이 증명을 해주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지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실드가 20만 보를 지금 돌파를 딱 했네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포지션 잡아놓은 게 지금 잘 흘러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포지션이죠. 오늘은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칵테일 잔처럼 생겼네요.
이런 패턴을 또 좋아해요. 마티니 패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올라오게 됐을 때 충분히 지금 이 추세 채널 안으로 또다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위에 대한 트라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지금 이거를 상방 지지저항이라고 보긴 어렵고 뚫기 위한 트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요. 리플은 지금 또다시 국내에서는 3,600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 같은 경우에는 1억 5,3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체인링크도 참 위아래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어서 오늘도 3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8,000원까지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 위아래로 수익을 내기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챌린지를 하고 있다 보니 시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변동성이 크거나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최대한 지금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30만 불이 좀 넘어선 다음에 한 5만 불 정도는 계속 공격적인 단타 매매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 매매를 이제 배우면서 시작했을 때 이제 5천만 원 정도로 3억까지도 만들어 봤고 이 3억을 운용해서 10억도 만들어 봤고 결국에 최근에 9월 때 이제 비트 분할매수 하면서 그때 10억을 마지막에 포지션 입절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경험치가 그래도 저한테는 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이제 시드를 불려갈 수 있는지 중간중간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비중 조절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까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시드를 어디에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 지금 30만 불까지 이제 도달을 좀 하면 그 중에 5만 불 정도를 알트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에 스캘핑을 좀 하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지금도 이제 20만 불 돌파를 해줬고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